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진로 설계와 자기 계발 온라인 멘토링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라도 학생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멘토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예, 좀 간단하게 제가 프로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네, 멘토님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저는 여기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하는 일은 이제 주로 연구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연구 중에서도 어, 어, 주로 교육과 관련된 분야와 관련해서 법률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뭐 또 학교 이런 이제 행정기관 내지는 교육기관들이 어,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추진하고 있는지, 또 뭔가 뭐 보완해야 될 점들은 있는지, 뭐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도 하고, 또 미리 선제적으로 제안도 하고, 뭐 그런 연구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뭐 또 말씀드리다 보면 좀 나오겠지만,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부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뭐 다양한 학회 활동이라든가, 또 이제 관련돼서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자연스럽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제 사범대학교 학생과 또 법학과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 두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아젠다를 다 이게 두루 섭렵하실 것 같아 가지고 멘토님으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제 학생들이 좀 약간 생소할 것 같아요.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기관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할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근무하고 계신 조직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음. 생긴 지 12년 된 기관이고요. 제가 이제 11 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10 년이 넘었는데도 사실은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어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가 혹시 국정원이 아니냐?" 아. 그래서 뭔가 인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도대체 음. 그 아빠의 정체가 뭐냐?" 음. 친구들한테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정말 수상하다." 어 이제 그럴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제 처음에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기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음. 그리고 교수님들도 당연히 모르시고, 음. 그래서 인제 제가 졸업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 거냐?" 그다음에 그쪽을 공부를 해 가지고 어 "어떻게 밥은 먹고 살겠냐?" 뭐 이런 얘기를 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국회 입법조사처, 그러니까 인제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과 국회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 분석 기관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할 수 음. 있는데, 요런 기관이 우리가 보통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인제 미국이나 이제 주요 선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네. 근데 없습니다. 네. 어. 가장 유사하게 좀 볼 수 있는 게 미국 의회에는 의회 조사국 또는 이제 의회 조사처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음. 거기는 우리가 그 롤 모델을 삼은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좀 성격은 좀 다르고 독립 네.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 인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회가 행정부를 이렇게 견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요렇게 하는 기관이라는 거는 아마 초등학교 6 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인제 사회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부터 해서 이 수백 수천 명의 그 행정 관료들과 그리고 관련된 출연연의 연구진들 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행정부를 상대로 뭔가 비판도 하고 더군다나 대안 제시까지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음.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줄 전문가가 음.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제 국회의원 개인 소속이 아니라 음. 국회 전체 소속으로 해서 그리고 직업 공무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당도 떠나서 그다음에 뭐 개개인을 떠나서 질의를 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음.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제시해 주고 이제 그런 기관입니다. 네. 와, 멋있는 조직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최전선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국을 대표하는 브레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도 요즘에 인제 우리가 집단지성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그리고 음. 이제 협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뭐 이런 이제 그 연구를 할 때에도 출연연에서 연구를 할 때도 요게 좀 잘 안 돼요. 쉽지 어. 않은 일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춘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네. 여기에는 무슨 공학, IT 그다음에 뭐 법학이나 정치학, 경제학 뭐 그다음에 토목, 건축, 음. 환경, 노동, 뭐 복지, 문화 뭐 정말 전공이 다양합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약 한 120 명에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인제 모여 음. 있으니까 네. 그야말로 인제 협업이 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통섭을 굉장히 강조하고 다니시는데 한 네네네. 번 여기 오시더니 음. 통섭을 하기에 네. 정말 적합한 기관이고 고렇게 해야 이제 우리 국가나 또 국민들의 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정말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고걸 음.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곳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뭐라 그러죠? 배우는 욕구를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인제 계속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네. 음. 인제 국회의원들도 질의를 해 오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언론의 질의를 받고 또 언론의 뭐 생방송 토론회 뭐 그다음에 장관에 대해서 이제 또 총리에 대해서 이 대정부 질의 뭐 국정감사 이런 걸 다양하게 하는데 아주 최근의 상황까지 뭐 어제 있었던 일들까지를 모르면 네. 그러면 인제 국회의원이 제대로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항상 질의가 들어오면 그런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서는 매일같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조직이죠. 네. 음. 그 계속 공부해야 되네요. 네. 이게 굉장히 험난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또 '아, 우리 박사님은 그런 공부를 즐기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만 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과와 네. 관련해서 이게 일을 아마 이제 네. 그 개인 차이도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이게 선거 기간 음. 어 그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야 음. 돼요.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나 어떤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데 치우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인제 어 이 업무의 특성상 비밀성도 유지가 돼야 되고 중립성도 또 요구가 되고 전문성, 객관성, 신속성 이 모든 게 인제 다 요구가 되는 거죠. 음. 어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약간의 이제 조직 내에 있다 보면 쪼끔 긴장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배우고 성장하는 부분을 네 즐기면서도 그분도 마찬가지일 중립성이나 것 이런 같아요. 부분을 또 지켜야 하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발은 음. 이 저기 연구기관에 발 딛고 음. 있고 한 네. 발은 정치에 발을 딛고 있고 아, 네. 고 사이에 인제 언론이나 이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굉장히 좀 그렇지만 또 인제 그런 또 인제 다이내믹한 맛도 있고 네네. 그런 또 인제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이 또 네. 어 그 연구를 조직 하고 생활에 뭐 대한 인제 그 네. 결과를 발표를 하면 또 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인제 입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음. 그런 그래서 것들을 거기에 네. 인제 맞는 사람들은 계속 인제 남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음. 좀 긴 호흡으로 해서 네.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음. 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대학이나 출연연이 더 나을 수도 네. 있죠. 연구기관으로 또 이직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지금 그 질문들을 준비를 했으나 그냥 궁금한 걸 위주로 해서 여쭤볼게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뭐 흥미로웠던 입법 과정에서 추진하셨던 사례 중에서 좀 제일 재밌었던 사례가 있다면 네. 하나 공유해 주시면 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좀 뭐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또 인제 어 뭐 인제 아마 강의실에서 좀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면 쪼끔 아 더 네. 재밌는 했을 텐데 뭐 인제 익명으로 해 가지고 쪼끔 뭐 얘기를 하자면 인제 어느 인제 국회의원분이 인제 물론 처음 요청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정책을 좀 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어 그 한국사를 고등학교에서 선택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사를 안 배우고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음. 한국사를 안 배웠는데도 대학을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음.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그 한국사 그 선택 과목에 대한 논란이 한때 아. 굉장히 컸었어요. 예예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인제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음. 그러면 인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뭔가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음. 네. 그러면 인제 그때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발의하고 인제 법률안을 발의하고 요런 것들도 원하니까 고런 쪽에도 조언을 해 줍니다. 음. 어느 법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음. 바꾸면 그러면 이게 네. 가능할 수 있다. 음. 그런데 인제 교육은 특히나 네. 이 어떤 과목을 선택으로 듣느냐 필수로 듣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 과정에 관련된 거고 그 네. 소위 교육의 내재적 자율성 요게 음. 굉장히 이제 존중이 되는 방식으로 입법이 돼 있는 거죠. 네. 인제 특히 그 법학과 학생들도 인제 듣고 있다고 하니까 음. 인제 그 법학에서 일반적으로는 법률 수준에서 많은 부분을 규율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음. 규율을 했는데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과정의 주요한 사항을 오히려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지 않고 음. 장관에게 어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인제 교육 음. 과정을 고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그러면 법률안을 발의해서 하는 것도 조언을 해 주지만 또 다른 음. 측면으로는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행정부의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또 행정부에 뭔가 답변을 요구하고 또 인제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학계에 있는 다양한 학자들과 같이 공동으로 학술대회 세미나 인제 이런 것들도 갖고 그러면서 역시 또 전문적인 또 다양한 그런 인제 의견들도 듣고 이제 요렇게 네. 하면서 결국은 인제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갔죠. 네. 네. 그리고 인제 수능에서도 독립 영역으로까지 되고 또 인제 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제 다른 분들도 아이디어를 냈겠지만 음. 저도 이제 그 분야와 관련해서 상당히 초창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냈었고 또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입법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상당히 음. 좀 인제 보람도 있고 인제 네. 그랬죠. 그리고 인제 음. 거기에 대해서 인제 해당 인제 국회의원이나 또 이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마움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네. 당연한 직무인데요. 네. 그런데도 인제 음. 어쨌든 이제 본인의 상당한 입법적인 성과 또 정책적인 성과로 음. 또 인제 가져가니까 그리고 네. 인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 좀 왜 필수로 만드셨어요?" 뭐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 저희 애 같은 경우에도 얘가 저기 한국사를 이거 애가 들으면 안 되는데 아. 한국사를 40점 50점 받아올지 꿈에도 몰랐어요. 어. 그랬는데 인제 "아빠가 거기에 인제 관여했다." 이러면 인제 음. 상당히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죠. 음. 네. 그래서 인제 고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람 있었던 측면들 그리고 그 밖에도 네. 뭐 농어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직접 제가 기획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음. 농어촌 학교 학생이나 교원의 어려운 점이나 뭐 시설 여건, 교육 여건 요런 것들을 직접 인제 전국을 누비고 다닙니다. 음. 네. 그러면 인제 거기에 행정기관의 도움들도 받고 그렇게 음. 해서
둘러보고 나서 그것을 보고서로 쓰고 또 인제 이렇게 했을 때 또 인제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또 학교 음. 폭력이나 외부인에 의한 학교 침입 뭐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네. 인제 고럴 때 제안했던 게 결국 입법이나 또 정책, 음. 예산 이런 부분에 반영이 돼서 어쨌든 음. 현장에서 좀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었다. 뭐 이런 음. 때는 상당히 좀 보람이 좀 있죠. 네. 아 네. 그걸 알아주든 네. 알아주지 않든.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합리적으로 어떤 법적인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사회에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참 뜻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 약간 연구기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주로 이제 나가시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이게 그냥 약간 재미없게 느껴지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곳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도 많고 어 그런 경험도 하시겠구나.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을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제가 인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소개가 아니라 이 수업의 특성을 좀 놓고 생각을 해 보면 학생들한테도 좀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네. 본인이 이제 자기의 일을 음. 스스로 좀 찾아가고 그리고 만들어 가고 요런 데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 그러면 도전해 볼 만한 일이나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뭐 보통 탁상 공론 이런 얘기 많이 해 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탁상 공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밖에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네. 다 기록하고 연락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음. 공부하고 가서 확인하고 의견 듣고 또 와서 정리하고 뭔가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음. 시간과 인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은 많고 바쁘다 보면 책상에서 그냥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그 이제 그게 뭔가 체질에 맞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일은 이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가서 좀 내가 직접 보고 또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 의견을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언론이나 학자들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제 이러면 음. 결국은 자기가 일을 하기에 따라서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음. 물론 부담도 커지겠지만 또 거꾸로 얼마든지 일을 효율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쪼금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좀 개인에게 자율권들이 많이 부여돼 있다. 결국 네. 인제 '가치가 뭐냐.' 이런 걸 인제 음음.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제 네. 특히 국회라는 기관을 놓고 봤을 때는 인제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다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혹시 내가 놓쳐도 다른 전문가나 또는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의례적으로라도 정기적으로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음. 부분은 내가 놓치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소외되고 목소리를 잘 내기도 힘들고 누가 전달도 잘 안 해 주는 그런 음. 분들 얘기 좀 듣는 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 정확하게는 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네. 인제 그런 의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음. 그러면 지역기관에 있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직접 좀 다녀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인제 이런 음. 생각이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이덕남 박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궁금해서 그 사전에 보내주신 그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 성격이 지금 이게 좀 조금 시일이 지난 데이터기는 하지만 그 MBTI 유형 검사를 해봤더니 외향과 내향이 약간 이제 그 균형을 이루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INFJ가 나오기는 했는데 약간 외향과 내향이 섞여 있으시고요. 그리고 감각형, 이 디테일한 것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아니구나. 네. 내향, 직관.
직관이 좀 더 뚜렷하시고 사람 중심의 사고를 관계 중심의 사고를 조금 하시는 편이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타입이신 걸로 이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 이게 쪼금 조직 생활하면서 많이 바뀌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 어떠세요? 어 그러니까 뭐 그 분석했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바뀐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음. 어 한 15년 전에 해 봤을 때도 그때도 맞는 것도 많이 있는데 쪼끔 다른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랬었고 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성적이냐 아니면 외향적이냐 뭐 이랬을 때 한 가지로 답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 아주 활달한 성격은 아닌데 음. 그렇다고 내성적인 성격이나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못하는 학생도 음. 아니었어요. 수업 네네네. 시간에 질문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고요. 네네네. 특히 인제 고등학교 때나 이런 때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질문할 음.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학교가. 어 그래서 질문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네. 정말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질문해라 모르는 게 있으면." 정말 찾아가서 계속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 이게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네. 계속 가서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음. 그래서 인제 좀 질문을 좀 줄였었고 뭐 네. 대학에서도 질문을 받아주는 교수님하고는 한 질문 가지고 한 2 시간 정도 음. 교수님하고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오갔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전체 학생들이 청중이 되기도 하고 또 인제 음. 그러고 나면 인제 미안하니까 다음 음. 시간부터는 좀 이제 말수를 또 줄이고 있고 뭐 인제 또 음. 친구가 많을 때는 뭐 집에 친구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고 뭐 네. 밤에도 찾아오고 주말에도 찾아오고 막 이러다가 또 한 번 또 친구들을 또 안 만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음. 일 주일 아예 잠적하다시피 네. 인제 학교도 안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때가 음. 인제 그럼 인제 네. 막 걱정을 하기도 하고 어 음. 쪼금은 약간 자유분방하게 대학 생활을 보낼 때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게 약간 좀 헷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INFP거든요 저는. 아 근데 그러시군요. 예 마지막 그 것만 네 박사님하고 다른데 이게 쪼끔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내가 외향형인가?' 인제 수업을 계속하고 어쨌든 그 외부적으로 네. 저도 뭐 네트워킹도 하고 그러려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주저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성격이라는 것이 조직 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를 잃어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균형이 찾아지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조직 생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조직 내에서는 어 좀 말을 많이 한다 싶으면은 '아 내가 말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줄이고 네. 또 인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아 이건 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좀 말을 해 줘야 되겠구나.' 네. 이제 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이제 그런 공식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도 이제 개개인적으로도 누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음. 굳이 그걸 공개적이 아니라 그 사람 음. 개인한테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네. 뭔가 조언을 좀 해 주기도 하고 음. 그래서 쪼금 평상시에 막 놀자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음. 뭔가 인제 어려운 상황, 좀 예기치 네. 않은 상황, 좀 음. 누구도 좀 뭔가 상황을 판단하고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네. 고럴 때는 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인제 좀 음. 얘기를 해 주면 '아 음. 이때 이런 상황도 얘기를 해 주는구나.' 뭐 인제 음. 그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하는데 네. 인제 제가 경험해 보면서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이 약간 이제 F의 경향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시 교수님께서 해석을 잘해 주시는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이 원래 이제 교육학을 계속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법조사처에 가시게 되면서 이제 법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아니면 원래 교육법이라는 영역에 흥미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 이게 인제 기간을 단기간으로 잡으면
어 '교육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여기에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음. 네. 쪼끔 더 시간을 좀 길게, 좀 예전에 학생 시절이라든가 인제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어쩌면 그래도 나한테 좀 잘 어울리는 옷이 인생에서 몇 벌 있었다고 하면 음. 어떤 옷을 입게 될지 중에서 그래도 좀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네. 음. 그래서 뭐 아주 뭐 가장 1번 옷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네. 1, 2, 3번 중에는 입고 있는 것 같다. 뭐 인제 이런 음.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 제가 인제 교육학을 학부에서 했었는데 아마 학생들도 좀 고걸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거에 적합한 사람인가?' 요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음. 어 저는 인제 그 전에는 수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음. 어. 그전에는 화학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음. 물론 이제 역사를 좋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인제 특히 고등학교 때는 인제 화학과, 수학과 뭐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그런데 어 대학은 교육학과로 갔고, 음. 그리고 또 인제 하고 있는 일은 사실상 인제 뭐 교육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교육학의 한 영역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과 법과 제도와 관련된 것들을 다 같이 다루는 이제 음. 고런 측면인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예전에 좋아했었던 수학이라는 과목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또 교육학과 학생이었던 시절하고, 또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하면서 또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겠다고 인제 했던 거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요렇게 놓고 보면 좀 매칭이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서로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 싶은, 좀 매칭이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음. 수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인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길게 본다고 하면 다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예전에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수학이 음.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고 그 네네네. 논리가 법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과 그다음에 법, 요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뭐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당히 유사한 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음. 표현 방식만 다른 건데.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제가 수학자가 된 거랑 지금 교육법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된 거랑 요거는 크게 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인제 좀 짧게 놓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음. 인제 교육학을, 여기 사범대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저도 역사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음. 역사 교사도 인제 했었는데요. 인제 그걸 하면서는 교육학을 해 가지고 처음엔 이제 '내가 대학 총장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음. 이제 교육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총장 하려면은 '아 박사학위 정도까지는 있어야 음. 되겠다.' 아. 그리고 인제 전공도 '교육 행정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음. 생각을 했는데, 음. 막상 교육학과 들어가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 요런 과목이었어요. 음. 그래서 정말 애들 영어 공부할 때 저는 저기 한자 공부하고, 음. 애들 원서 가지고 공부할 때 저는 원전 가지고 음. 한자 자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업 시간에 막 교수님하고 한 2 시간 넘게 계속 질의응답을 했다는 과목도 교육사, 교육철학 이런 과목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다들 생각에 '쟤는 교육사, 교육철학으로 대학원 가면 글로 가겠구나.' 그리고 음. 교수님도 '그쪽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면 어떠냐?' 그러셨는데 제가 또 교육행정으로 합격을 했죠.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왜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에 관심을 가졌을까?' 아마도 인제 그 시절에는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했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좀 중요한 제 생각은 어떻게 인제 오늘 뭐 인제 이 저기 인제 멘토 강의도 같이 인제 교수님이 연락을 주시고 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드는 네. 생각이 인제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은 제가 재미있는 거, 또 뭔가 목표로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공부들을 하고 활동들을 하고 관계들을 한 거죠. 음. 근데 중간중간에 공통적인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점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걸 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 같은 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행정실에서 얘기해 주거나 조교 형이 얘기해 주거나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했대. 언론에 KBS 뉴스, MBC 뉴스에 보도가 돼도 그거 갖고 성에 안 차는 거죠. 어. '진짜 그런가? 저게 음. 다인가?' 음. 더더군다나 현실에서 예를 들면 뭐 저기 대학 조교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음. 그 학생들이 4 학년 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네.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로. 그런데 행정실에서 저희 교원 자격증이 발급이 안 된대요.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실에서 이러저러해서 "니네가 이수를 해야 될 과목을 이수를 못 했기 때문에 안 된다더라."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음. 제가 인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한두 명이 본인의 실수로 음. 과실로 문제가 돼서 4 학년 그 사범대에서 4 학년을 졸업을 하는데 교원 음. 자격증을 못 받는다. 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개인 과실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음. 상당히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음. 그럼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 음. 아닌가. 더 네. 중요한 거는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이 학생들은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뭔가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이 학생들이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음. 그러면 정상적인 그 수업을 듣고 대학을 다니고 했다고 하면 사범대 학생이 교원 자격증 받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음. 의문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인제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인제 교육법전도 찾아보고 음. 요즘 인터넷 뒤지면 나오지만 그때는 도서관에 가서 몇 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개정판 교육법전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무슨 시행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 그걸 이제 그 대학원 석사하면서 이제 그 조교할 때 고걸 찾아본 음. 거죠. 네. 그리고 어 이걸 읽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저기 확인이 필요하니까 음. 그러니까 대학 행정실에서 인제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해석을 해? 네 음. 말이 맞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런 게 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교육부에 전화를 했어요. 음. 대신 학교의 명예가 있으니까 학교는 밝히지 않고 교육부 직원이 막 어. 묻는 거예요. 네. "어느 대학이냐?" 그래서 "아 그건 어. 밝힐 수 없다." 어. 대학의 명예가 있으니까 그건 음. 밝힐 수 없고 음. 대신에 "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거 대학에서 해줄 수 있는 거 맞냐? 아니면 대학에서 이런 학생 교원 자격증 발급해 주면 이거 뭔가 음. 위법하거나 감사에 지적되거나 이런 거냐?" 그랬더니 음. 교육부 담당 직원이 담당 네. 공무원이 가능하대요. 음. 대학에서 충분히 그렇게 인정해 줘서 졸업시킬 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고거를 그러면 당신 이름을 좀 알려 줘라." 해 가지고 이름까지 이제 누구한테 들었는지 인제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고렇게 네. 해서 인제 결국은 이 학생들이 음. 어 학교를 더 안 다니고 교원 자격증을 다 음. 가지고 나갔어요. 대신 음. 인제 저는 좀 어려움을 겪었죠. 네. 네가 뭔데 인제 이 대학 행정실과 그다음에 그때 교무처였는지 난처하게. 음. 기관들 거기에 학장 처장 이런 분들 음. 다 음. 곤란하게 하냐. 어 음. 그래서 인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학생들을 구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인제 하나의 어떤 사례 같은 건데 저는 인제 공부하거나 제가 겪는 일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겪는 일들을 볼 때 어 내가 거기에 어쨌든 관여가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또는 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하거나 어디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음. 좀 따져 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다. 고런 네. 좀 개인적인 그런 특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아. 보니까 특히 인제 하다 보면 좀 감이 오거든요. 특히 인제 음. 어 이제 여기 인제 그 박사학위 하고 나서 좀 전문적인 일을 이제 연구를 인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오는데 제가 또 음. 감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아. 농담처럼 전문가의 감을 유지하려면 항상 음. 감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 인제 감만 먹는 게 아니라 늘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이렇게 짜여진 시간에 뭔가 짜여진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네. 아마 요즘 대학생들도 아직 그게 실감이 안 날 텐데 음. 뭔가 주어진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교원 임용고사 준비하려면 요거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대학원 진학하려면 요거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법대 학생들 같으면은 로스쿨 진학하거나 이러려면은 또 니트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요런 거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하려면 요런 거 하고 뭔가 이제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실 사회에 나와서 전문가로서 뭔가 자기 일을 갖고 한다는 거는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정해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늘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뭔가 인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하고 또 음. 내가 필요하면 직접 가장 원소스를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고 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여기 현실에 있는 문제는 교육에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걸 저는 이론적으로만 검토해서 답을 이렇게 냈어요. 뭐 음. 저는 현장에서 사례를 가지고만 봤으니까 답을 이렇게 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론과 현장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나고 그리고 다양한 관련된 분야가 다 어울려서 만나야 되니까 인제 고렇게 하는 것들이 쪼끔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인제 올해 11 년째인데 아직까지는 딴 데로 옮길 생각 없이 예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아 이래서 세상이 참 조화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저는 약간 피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냥 그 '아 문제가 있구나.' 라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관심 최근에 가지고 있는 거는 네. 그 그냥 뭐 말씀 들으니까 예. 저기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음. 어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가까운 사람한테 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그 "대학 가는 거 말고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 그러길래 음. 인제 수학과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아 거기 예예. 페르마의 난제가 아 있었는데 예예예. "요거 한번 풀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 음. 가지고 뭐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여름방학 뭐 이런 때는 어디 인제 솔밭에 가 가지고 음. 인제 평상 위에 인제 누워 가지고 고 네. 난제를 푸느라고 뭐 몇 음. 날 며칠을 보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인제 '아 근데 쉽게 안 풀린다. 이건 대학 가서 음. 풀어야 되나?' 뭐 음. 두고두고 공부하다가 한 번씩 풀어 보고 뭐 인제 네. 이랬었는데 음. 문득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니 난제를 만나면 그걸 피해 가거나 돌아가야지. 왜 난제를 붙잡고 그 난제를 네. 풀려고 하냐. 네. 정말 좀 다른 음. 것 같다." 그러면서 인제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본인 같으면 어려운 문제 만나면 피해 가거나 넘어가거나 아니면 네.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 그러면 길을 음. 돌아간다. 근데 음. 왜 그 어려운 문제를 이 난제를 좋아하냐. 뭐 인제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 그렇다고 제가 뭐 세상의 어려움을 다 막 안고 가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 음. 이게 인제 어느 정도 네. 감이 오는 문제들을 하는 거지 이게 네네네. 답이 없는 문제나 감도 안 오는 걸 붙잡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같은 교육학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육법 쪽으로 공부를 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네. 이렇게 법학과 학생들이 또 약간 소외될 수 있으니까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약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은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분야별로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겠지만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법적인 전문가가 되는 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 전문가의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인제 사실은 법학과 학생들이 인제 진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제가 인제 그 법학전문대학원 문제라든가 음. 인제 요런 문제들도 이제 같이 뭐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인제 그 문제들도 다루고 인제 보고서도 쓰고 인제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인제 주변에도 원래부터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친한 건 아니었어요. 음. 근데 뭐 고등학교 동창이나 뭐 저기 그 대학 동창이나 뭐 이런 친구들 중에 그 법조계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몇 안 되는데 그런데 인제 오히려 법학회에서 활동하고 그다음에 인제 국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그 만난 법조계 인사들이 인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음. 오히려 어 알고 지내고 자주 만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법조계 인사들이 네. 교육계 인사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요즘 인제 법학과 학생들은 그 이제 로스쿨을 많이 좀 염두에 둘 거고
또 네. 인제 그렇게 해야 다양한 진로들이 좀 생기잖아요. 변호사도 네. 하고 또 음. 판검사도 하고. 음. 일단은 그 어 로스쿨 진학을 좀 하는 것이 일단은 법과 관련된 분야에 진출하는 게 가장 좀 낫겠고요. 그리고 인제 그렇게 해서 진출할 때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제 뭐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또 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인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관련된 공무원 시험도 있는 거고 또 공공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어 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그 선발을 하지만 채용을 하지만 또 법학과 출신들을 또 이 선호하거나 지원 자격에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특히 그 공공기관이라고 불리우는 기관들 그리고 인제 거기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고런 네. 데들은 사실은 일반 직원을 채용할 때도 법학과 출신을 쪼금 더 눈여겨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입법의 과정이라든가 법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법률 관계의 어떤 소송이라든가 등등 요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무슨 공제회다. 그다음에 무슨 저기 뭐야 회다. 뭐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음.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이러는데 거기에서도 이 그 단체의 근거가 되는 근거법들을 뭔가 다뤄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에서 관련된 고런 논의가 있을 때도 소외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관계된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인제 무슨 공제나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 무슨 공공기관이 있으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임대 수입도 나오는 거고 뭐 고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인제 임차해서 저기 들어오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 이런 데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노무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또 법적 분쟁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법학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물론 인제 로스쿨 변호사가 되면 가장 좋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진로들이 상당히 많다. 네.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전부 다 그냥 변호사 그리고 뭐 판검사 요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좀 많고 그리고 인제 변호사와 관련된 수요만 하더라도 요즘 어지간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들은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도 요구를 합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 폭력이나 교권이나 이런 전문성을 갖춘 또 저기 인제 그 변호사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요 사람들이 가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어 쪼금 더 인제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겠죠.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교육을 포함한 공공성이 큰 분야에 가서 일할 기회들이 많다. 음. 그다음에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또 민법이라든가 뭐 등등등 요런 인제 다양한 또 인제 뭐 계약이나 소송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이 그 기업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론 소송은 외부에 있는 로펌에 맡기겠지만 그것을 뭔가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회사의 이익에 그 기업의 이익에 잘 인제 반영을 해 가면서 그 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 고런 음. 직원이라면 유능한 직원을 인정을 받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공공기관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할 일이 정말 많고 무궁무진하다. 그 사람들이 자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보다는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자꾸 띠어요. 이게 음.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교육만 음. 해도 어때요? 교과서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등등 요즘은 어지간한 걸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분야가 교육 쪽에 없을 정도예요. 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이런 거 하면 다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고 그것들은 또 어떻게 또 개정하고 할 거냐 이런 논의를 계속합니다. 한마디로 이 교육 쪽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법적인 수요는 굉장히 많다. 근데 네. 여기 이제 사범대 학생들도 있고 저기 법학 학생들도 있잖아요. 교육법을 제대로 전공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 교육법 전공자를 같이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연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에 제가 한 5년 10년 경향을 보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교육법 쪽으로 최종적으로 공부를 해 갖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음.
지금 수년째 배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 법학을 한 사람 중에서 다른 공법도 하고 또는 헌법도 하고 또 행정법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특이하게는 민법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음. 적죠. 그래서 네. 인제 고렇게 헌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교육법도 함께 공부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법은 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법하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로스쿨이면 로스쿨 그다음에 또 법학으로 해서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 학위를 한다고 하면 학위 요런 것들을 할 때 그때 교육 분야도 본인이 좀 관심이 있다면 음. 눈여겨보라. 관련된 소송도 네. 많고요. 그리고 할 일도 음. 굉장히 많고 네. 대신 그런 걸 연구하고 할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음.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나 이렇게 제자들한테도 "교육법을 해라." 교육 전공이든 법학이든. 네. 그러면 좀 길이 많이 열린다. 음. 근데 어려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안 네. 해요. 네. 아니 그래도 뭐 저도 지난번에 그 박사님께 의뢰드렸던 일이 교육법과 관련된 전문가를 정말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연락을 드렸다가 이렇게 또 인연이 됐잖아요. 네. 네.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 듣는 네. 학생들도 네. 저기 그런 학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인제 뭐 이렇게 그냥 잠깐 한번 스쳐가는 그런 인제 그냥 멘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거기까지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인제 혹시라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쪽 분야도 좀 매력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성격하고도 좀 맞는 것 같다. 한번 해 음. 보고 싶다.'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인제 교수님 통해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관계를 형성하는 건 음. 인연을 만드는 건 네. 본인의 노력이니까요. 음. 아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락처를 학생들과 공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메일 절대 공유 주소 말고 정도? 특별히 네. 원하는 아 학생만. 특별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연락을 하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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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그 박사님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 가지고 그 혹시 괜찮습니다. 지금 한가합니다. 아 네. 네. 그 뭐 학생들에게 꼭 조언해 주시고 싶은 부분? 뭐 "대학을 네. 졸업하기 전에 이런 경험은 꼭 해 봤으면 좋겠다."라든가. 네. 네. 요즘은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기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음. 제가 한 1-2주 학교도 안 나가고 이렇게 인제 혼자서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 방콕해 있거나 뭐 책을 보거나 뭐 이럴 때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요즘 그런 학생은 찾기 힘들겠죠. 음. 아마 그러면 학교 성적 관리나 뭐 관 뭐 생 뭐 저기 생활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인제 요즘 특히나 뭐 코로나다 뭐 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웠던 취업 시장.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하거나 뭐 실업이 발생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뭐 엄청난 뉴스들이 막 쏟아지죠. 그러면 네.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면 사범대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막 이런 추세를 본다고 하면 정말 네.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학교도 줄고 학생도 줄고 그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른들이 보여주고 언론이 보여주고 이 보여주는 것만 갖고 보면 세상은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려면 저처럼 한 뭐 2 주씩 사라지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학교는 다니고 또 공부는 하고 또 인제 요즘처럼 원격 수업하고 뭐 이렇게 인제 수업을 하면서도 고거는 충실하게 하되 중간중간에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충분히 중심 잡고 돌아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일탈이랄까? 잠깐 뭐 바람을 좀 쐬고 온달까? 요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어른들이 보여주고 언론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소위 세상에서 막 성공했다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절망적인 세상 말고 음. 나한테 뭔가 '아 내가 이거는 진짜 한번 해 보고 싶다. 난 이쪽에 좀 관심이 있네.' 또는 나를 붙잡아 주는 어떤 경험들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 탈북 학생들을 만났는데 '아 이 음. 학생들 내가 이 학생들을 위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음. 사람이 거기 가서 교육기관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관련된 다른 활동도 하다가 또 그쪽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돼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연구자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뭔가 그런 관련된 기관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도 어느 날 갑자기 확 왔는데 또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오거나 네. 아니면 통일은 아니어도 남북 관계가 어느 날 급진전하거나 아니면 또 거꾸로 북한에서 탈북자가 갑자기 대거 몰려들거나 뭐 이런 음.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은 누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 '나는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예기치 않은 변화가 딱 왔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음. 엄청난 기회가 될 거. 기회가 제가 찾아오겠네요. 처음에 대학원 공부할 때 어 대학원 들어갈 때도 이제 대학 졸업하던 해가 IMF였어요. 음. 아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저기 학생들도 굉장히 좀 낙담하기 쉽고 그다음에 앞날이 좀 불투명하고 뭐 뿌옇고 막 이렇게 보일 텐데 제가 졸업하던 해가 IMF 터진 때였어요. 아 음. 네네. 그러니까 뭐 됐던 취업도 취소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얼마나 좀 절망적이에요. '이거 나라가 망하는 것 같다.' 뭐 음. 이렇게 인제 인식이 됐었어요. '이거 나라 망한 거 아니야?' 어. 음. 네. 그런데 그때 그럼 뭐 할 거냐? 사람들마다 선택들은 달랐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저는 물론 상황의 심각성을 제가 잘 몰랐는지 어 음.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겠지만 사실은 '나는 어차피 내가 뭔가 대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내 눈으로 보고 좀 개선하는 데 좀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대학원 가려고 생각도 해 봤었고 그러니까 이제 취업하고 대학원 약간 고민하다가 취업의 길은 사실상 막혀 버린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연스럽게 '아 그럼 원래 생각했던 대학원 가자.'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놀랍게도 우리 민족이 또 저력이 있잖아요. 음. 한 2-3년 만에 IMF를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길들이 열린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음. 나니까. 음. 어 그리고 인제 박사 진학할 때도 국회 이런 우리 입법조사처와 같은 기관은 없었어요. 음. 네. 제가 박사학위 할 때 그때 한 1년 전인가 고해인가 이제 기관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박사 논문 쓸 때까지 이 기관은 설립조차 안 된 기관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교육법 공부해 가지고 대학에 어디 가서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음. 음. 근데 이거는 현실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음.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걸 내가 알겠는데 음. 그렇다면 또 내가 재미도 있고 음. 그러니까 '하자.' 인제 음. 이렇게 생각하고 인제 뛰어들었는데 인제 박사학위 받고 한 1년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저기 지원해 봐라. 공개 음. 채용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음. 당신이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음. 얘기들을 해 주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지원을 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IMF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할 때 얘기도 했지만 음.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을 빠뜨리지 말고 음. 여러분들의 눈으로 가끔씩 한번 안 가 보던 길들도 한번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바람도 좀 쐬어 보고 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나 또 특히나 '내가 뭘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하고 싶은가?' 요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뭔가 내가 누굴 보거나 만나거나 듣거나 아니면 느끼거나 고런 걸 가지고 감을 음. 잡으면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감이 잘 안 오고 쉽게 못 찾겠다. 그러면 공부를 하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네. 우왕좌왕하지 말고 네. 공부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기간이 헛된 기간이 아닐 거예요. 음.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네요. 네. 그 그 공부하라는 말씀도 네.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공부가 산 공부죠. 네. 학교에서 그 시키는 공부 아니고 네. 산 공부. 네. 네. 학생들에게 그쵸. 굉장히 네,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참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 오히려 좀 제 저기 그동안 걸어온 길이나 그다음에 네. 또 제 성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학생들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거지만 반갑고요. 그리고 정말 좀 여러분들 뭐 모두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음. 중에 단 한두 명이라도 혹시 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나 혹시 박사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네. 또 도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모쪼록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